멕시코전 패배 이후 대한민국 축구가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순히 0대1 패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수로 내준 한 골, 사라진 공격력, 너무 빨랐던 교체카드, 그리고 손흥민 활용법까지 경기가 끝난 직후부터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성용과 구자철, 박주호를 비롯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까지 손흥민 활용법의 아쉬움을 드러냈고, 미국 ESPN 역시 한국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손흥민을 살려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전성기에 비해 느려지지 않았냐, 애초에 선발로 쓰면 안 된다 등등 패배의 책임을 주장 손흥민에게 돌리는 목소리도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정작 해외 축구계의 시선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 영국에서 공개된 하나의 데이터가 축구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확인한 영국 축구 분석가들 역시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이 발언을 접한 축구 팬들도 도대체 한국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남아공에서는 벌써부터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노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굳이 수비할 필요조차 없다는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남아공 대표팀 출신 공격수 은들렐라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월드컵 본선에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팀들은 손흥민을 경계하며 수비 숫자를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상대로도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공개되자 축구 팬들의 반응은 순식간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니냐, 진짜 저렇게 나왔다간 큰일 날 수도 있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렵 영국에서는 손흥민을 둘러싼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BBC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측정된 선수들의 최고 속도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확인한 축구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장 손흥민의 이름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BC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무려 시속 35.2km를 기록하며 이번 월드컵 전체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손흥민 바로 아래에 위치한 선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킬리안 은바페는 시속 35.1km를 기록하며 오히려 손흥민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은바페보다 빠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 기록이 공개되자 영국 축구 팬들은 물론 현지 축구 관계자들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손흥민의 기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만 못하다, 이제는 느려졌다, 전성기가 지났다 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BBC가 공개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축구를 오래 지켜본 팬들이라면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손흥민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상대 수비수가 뒤로 뛰어야 할 때입니다. 공간이 생기는 순간 손흥민의 가치는 몇 배로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남아공의 발언이 더욱 위험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비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라인을 올리겠다는 뜻이고 공격적으로 맞붙겠다는 뜻이며, 그 말은 곧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정작 문제는 손흥민의 스피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활용하는 대한민국의 방식 그 자체였는데요. 기성용은 멕시코전 이후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손흥민은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고 평가하며 최전방보다는 측면에서 공간을 활용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손흥민이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직접 경기를 본 자신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상대 수비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스피드와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성용을 제외한 다른 한국 축구 레전드들 역시도 단순히 득점 여부를 떠나 손흥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대 수비진에게 압박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ESPN 역시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손흥민을 살려야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심지어
ESPN은 현재의 전술에서는 손흥민이 지나치게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영국에서 가장 강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토크스포츠의 제이슨 컨디는 최근 논란을 지켜본 뒤 매우 의미심장한 평가를 남겼는데요. 모두 알다시피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경기를 보면 한국은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팀처럼 보인다. 가장 위협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등지고 싸우는 공격수가 아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향해 달려갈 때 가장 위험한 선수다. 전 세계 수비수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전술에 맞춰 희생하는 모습에 더 가깝다. 한국 벤치는 아직 손흥민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남아공이 정말 한국을 상대로 수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공간이 생기는 순간 전혀 다른 선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한국 축구의 문제는 손흥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손흥민을 살릴 생각이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축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손흥민이 예전 같으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손흥민이 아니라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수비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나오고 정말 수비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축구는 기록만으로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아무리 빠른 선수라도 공간이 없다면 달릴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라도 공을 받지 못하면 빛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손흥민을 향한 또 다른 비판이 아니라 손흥민을 가장 손흥민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손흥민은 늘 의심을 받을 때마다 증명해 왔습니다. 안 된다고 할 때 해냈고 끝났다고 할 때 일어났으며 불가능하다고 할 때 결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증명해온 선수 역시 바로 손흥민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다가오는 남아공전에서 또 한 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의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승부. 이제 모든 시선은 캡틴 손흥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디 언제까지나 손흥민 선수의 행복한 미소가 이어지길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